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올해도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같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취미를 공유하는 즐거운 축제 한마당이 됐습니다. 첫 소식 직접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광양시가 2019 광양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는 골프를 변형시킨 새로운 스포츠이며 골프채로 공을 쳐 홀에 넣는 경기로 경기 방식도 간단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건강복지를 위한 종목입니다.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와 광양그라운드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클럽 7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습니다. 광양에서는 심판 선수 등 70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는 노인들한테 제일 적절한 운동입니다. 매일 우승과 걸어다니면서 자기 홀은 자기 홀, 자기 타수는 자기 타수로 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이 그라운드 골프입니다. 그라운드 골프는 우리 노인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운동 경기의 하나의 종목입니다. 골프 대회에서는 참가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차 봉사와 의료 지원 등을 제공했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대회가 광양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순천시 용당 동부 남부 복지관 세 곳에서 합동작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복지관 이용자와 봉사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이 됐습니다. 조한솔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지난 17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세 곳의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한국무용 등 다채로운 합동 작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11개 팀이 단전호흡 요가들을 준비해 어르신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쳤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화합 한마당 잔치가 됐습니다. 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5년 11월에 개관해 현재 1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재주를 나누는 이런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복지관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도해 주시는 강사님들과 또 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66살 이상 어르신 8,700여 명이 회원가입을 해 110 강좌, 220개 반을 개설,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순천시 노인복지관은 아름다운 노년의 풍요롭고 행복한 복지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지난 14일 정원 생태도시인 순천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다 순천에 살게 된 이웃들의 이야기가 담긴 순천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라는 정착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사례집은 순천 정착사례 공모전을 통해 모집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 옛 선조들이 맨 처음 순천에 정착하게 된 삶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내용의 진정성, 적응도, 독자의 관심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 수기 작품은 살기 좋은 도시 순천에 대한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문화복지 양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지난 13일부터 버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농어촌 버스 안내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며 국민들의 교통복지 양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내 도우미가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 장날에 주요 5개 노선을 경유하는 버스에 탑승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원활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어촌 버스 안내 도우미는 국민들의 불편사항도 빠르게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알림이 역할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여수신항에 여수항 개항 이후 타이완에서 출발한 탑승객만 5,400명인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 5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가 입항했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여수를 찾은 승객들은 여수 박람회장, 오동도, 순천 정원 박람회장 등을 방문해 주변 관광지에 활성화된 관광복지를 누렸습니다.
이번 크루즈선의 입항으로 여수시는 전라남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규모 관광객을 위한 상품 구성이 가능한 최적의 항구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여수시를 대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대학 설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발전 방안과 위상 회복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를 추진한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는 거점대학 설립이 30만 여수 시민의 대학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정리해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세계 박람회장에 1조 원대 민간 투자설이 돌면서 민간 매각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민간 매각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 재단은 박람회장 내 리조트와 복합 상업시설지구 5개 구역 79,930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 투자자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사업 실행을 위한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는 부지 민간 매각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적 활용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수세계 박람회장 매각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여수세계 박람회 재단은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받은 정부 투자금 3,70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박람회장 부지에 민간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두 7차례에 걸쳐 매각 공모에 나섰고 4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평가 점수 미달로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지역사회 매각 반대 움직임 어떻습니까? 지난 13일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등 여수지역 32개 시민단체는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람회장의 민간 매각은 2012 여수세계 박람회의 유산과 지구위기의 해법을 바다에서 찾겠다는 여수정신에 반한다며 공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민간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해수부 장관과 전라남 도지사, 여수시장, 여수박람회 재단 이사장에게 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여수와 광주,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광주 송정에서 순천 여수 간 KTX 운행 노선을 반영해달라는 건의서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이 지역 상공인들은 2011년에 개통된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시속 120km 저속 철도로서 철도 이용객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시간 이내 도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경전선 개량 사업에 광주, 순천, 여수 간 교통 여건을 확대 개편해 서울 여수 간 2시간 이내인 심리적인 생활권 보장을 확보해달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 호남권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광양만권 등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광양시 금로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광양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어려움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주민복지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강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보성구는 지난 13일 견백면 능묵마을을 제1호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예방교실, 치매 환자 가족교육 등 다양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지원해 노인복지와 건강복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수질관리, 쓰레기 처리 등 시민복지와 환경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직원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현장 행정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목포시는 첫 행보를 시작하면서 시의 수질관리 상황을 점검했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업무상 문제점을 청취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5개월에 거쳐 매년 증가하는 수상레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나섭니다. 특히 수상레저 활동이 가장 집중되는 7, 8월에는 안전장구 미착용과 무등록 선반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안전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광양읍 동서천변의 5월 무더위 속에서도 붉게 수놓은 양귀비가 화려하게 피어나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관광복지에 힘썼습니다. 7km가 넘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동서천변은 백운산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맑은 하천과 다양한 꽃이 어우러진 휴식공원으로 가족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을 권혜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지난 1일부터 순천 문화의 거리 기억의 집에서 김지숙 작가의 기획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지숙 작가는 도자기 인형을 통해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정들을 인형의 눈빛과 손끝에 담아냅니다. 관람객들은 작품에 담긴 감정을 감상하면서 쉽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무의식적인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실 때 다들 어떤 제 작품이 제가 표현을 했을 때 뭐 남과 여로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어머니와 딸일 수도 있고 뭐 아버지와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의 교감을 그냥 그 개인적인 경험치에 따라서 그냥 객관화시켜서 아니면 주관화시켜서 그냥 바라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찰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짧은 순간을 주제로 기획됐으며 김지숙 작가가 뽑은 대표작들이 전시됩니다. 네,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희노애락 가운데 특히 좀 슬픔 쪽이 많은 것 같았지만 또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제가 옛날에 느꼈던 슬픔을 동질감을 느끼면서 같이 제가 그 마음을 안고 약간의 위로라고 할까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되게 많이 위로를 받고 갑니다. 오는 5월 28일까지 순천 문화의 거리 기억의 집에서 진행되는 김지숙 작가의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이상으로 전남방송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